6월은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더욱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시간 강국 몽골과 맞선 고려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죠. 오늘은 원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인 고려의 중흥을 꿈꾼 공민왕을 만나봅시다. 고려가 몽골에 항복한 이후 몽골, 곧 원의 간섭을 약 100년간 받게 되죠. 물론 고려라는 나라 이름과 풍속은 유지되었으나 고려왕은 원의 공주와 혼인하여야만 원 제국 내에서 지위를 보장받게 되지요. 이 시기에는 몽골의 침입에 도움을 준 사람, 원과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 몽골어를 잘하는 사람 등 친원 세력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러한 친원 세력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르지요. 권문세족은 대부분 과거를 보지 않고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광대한 토지를 차지하고 농장을 만들어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백성을 노비로 만들어 농장의 노동력으로 삼았지요. 이에 따라 국가에 세금을 내는 토지와 백성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선왕과 충무왕이 여러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합니다. 이는 고려의 국왕이 원의 지나친 간섭으로 단호한 개혁을 추진할 수 없고 또한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정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였죠. 그러나 14세기 중반 원 주변의 여러 반란 세력들이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원 내부에서도 정치적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의 고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자 이때 즉위한 고려의 국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고려 27대 충수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2살 원나라로 건너가 어린 왕자 시절부터 원 왕실과 친숙한 인맥을 쌓아나가며 자신이 훗날 고려국왕으로 즉위할 날만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나 공민왕의 어머니가 고려인 출신이고 국내에서도 친원 지지 세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카들에게 왕위에서 밀려나게 되자 결국 그는 정략 결혼을 선택하지요. 원나라의 노국대장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원 황실의 사이가 되어 때를 기다리다 우여곡절 끝에 공민왕은 고려 31대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는 비록 정략 결혼이지만 서화를 함께 즐기고 금슬이 좋았으며 공주는 항상 공민왕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많은 도움을 주죠. 공민왕은 원이 점차 쇠퇴해가던 시기를 틈타 가슴속에 품었던 자신의 정치적 목표, 고려를 개혁하고자 왕권을 강화합니다. 공민왕 스스로 몽골식 머리인 변발을 풀고 몽골 옷을 벗어 원과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죠. 그의 아내인 노국공주도 남편의 이러한 조치가 원을 배반하는 태도임에도 전적으로 공민왕의 뜻을 따라줍니다. 첫째, 공민왕은 원의 내정 간섭 기구인 정동 행성을 폐지하였으며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들을 연해에 불러 미리 궁궐 안에 매복한 군사들을 시켜 대거 숙청합니다. 둘째, 공민왕은 원이 빼앗아간 영토를 되찾기 위해 상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영토를 수복하였으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요동지역까지 공격하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원이 쇠퇴하면서 홍건적의 세력 일부가
고려에 침입하고 외구도 해안지방뿐 아니라 내륙까지 침범하여 국내외 정세가 불안해지고 공민왕의 개혁 추진은 힘을 잃게 되지요. 더구나 공민왕의 정치적 협력자인 노국공주가 결혼 16년 만에 난산으로 인해 사망하자 아내를 잃은 지나친 슬픔으로 모든 일의 뜻을 잃고 결국 개혁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정치에서 점점 손을 놓게 되면서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인 신돈을 기용하여 내정개혁을 추진하려 하지요. 먼저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고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든 사람을 다시 일반 백성으로 해방시키는 등 백성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죠. 또한 공민왕은 신돈을 통하여 개혁 정치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성균관을 정비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인물인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 사대부 세력을 육성합니다. 그러나 신돈의 권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고 신돈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권문세족의 모함을 받게 되면서 이에 공민왕도 자신의 입지를 강하기 위해 신돈을 처형하죠. 이후 자신의 정치 지지 세력을 갖지 못한 채 고려의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개혁군주로 23년, 노국공주의 남편으로 16년,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서 헤어나지 못한 9년, 45의 나이에 척건 세력에 의해 시해당하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마지막 개혁 군주입니다. 고려로서는 중흥기를 이끌 수 있었던 공민왕이 스스로 무너진 것은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를 듭는 문항을 볼까요? 공민왕의 반원정책을 발표할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동행성 폐지, 기철 등 친원 세력 숙청뿐 아니라 원이 가져간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상성 총관부 공격하는 일까지 단행하였지요. 다음 문항은 노국대장 공제와 함께 그려진 공민왕의 초상을 보여줍니다. 공민왕 제2기간에 있었던 일로 적절한 답을 찾는다면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돌려주거나 해방시켜주는 일이었지요. 다음 시간에는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나 새로운 조선을 세우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